존 셔먼은 헤이스로부터 1877년 재무부 장관 취임을 요청받고 상원의원을 사직한다. 연방의회에서 은하 주조 요구가 거세지자 1878년 블랜드 앨리슨법이 통과된다. 블랜드 앨리슨법은 재무부가 매월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의 은을 구매하여 은하를 주조하도록 강제한 법안이다. 근본이제를 주장한 존 셔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지지자들의 강한 압력에 결국 통과된다. 그린백의 남발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이제의 도입 요구가 거세진다. 셔먼은 근본이제를 지지하면서도 은지지자들과의 타협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균형을 추구한다. 정치적 역량과 전략적 판단으로 그랜트 행정부 시절 통과된 재정개혁법을 1879년 1월 1일 시행시킨다. 그린백을 금으로 교환하게 한 재정개혁법의 발효로 근본이제가 채택되자 그린백의 발행과 사용은 현저히 줄어든다. 그린백이 사라지자 국가 발행화폐와 금의 보유량에 기반하여 발행한 금 증권이 자리잡는다. 헤이지의 퇴임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셔먼은 1881년 연방상원의원으로 복귀한다. 공화당의 보호무역주의자인 셔먼은 1890년 셔먼 독점금지법의 통과를 주도하여 부당한 거래와 독점을 제한하고 금지시킨다. 연방의회는 은본위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셔먼 은구매법으로 미국 정부가 많은 양의 은을 구매하도록 한다. 셔먼 은구매법이 은구매를 반대한 존 셔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셔먼의 역할 때문이다. 19세기 말 미국은 근본위제를 지지하는 북동부의 산업계와 은본위제를 지지하는 서부 및 남부의 농업계 간에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 근본위제를 지지한 셔먼은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은구매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여긴다. 셔먼은 또한 단기적으로 은지지자들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근본위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판단한다. 연방정부가 구매한 일정량의 은으로 은하를 제조하게 한 셔먼 은구매법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급증하는 은광산의 개발은 은하가 보조화폐를 넘어서 아메리카 경제체계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착시를 낳는다. 하지만 매달 구매해야 하는 은의 양이 급증하자 은의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 후 훗날 금으로 변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셔먼 은구매법은 1893년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안정을 초래하여 정부 재정이 바닥나자 폐지된다. 바닥을 드러낸 재무부의 금보유고는 1895년 겨우 4천만 달러에 불과하다. 클리블랜드는 금구매를 위한 채권 발행과 동시에 월스트리트 JP 모건의 지원을 받아 6,500만 달러의 금을 재무부에 유치시킨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104.5%의 가격으로 6,230만 달러의 국채를 인수한 로스차일드가는 112.25%의 가격으로 투자자들에게 전매해 6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로스차일드가 단시간에 막대한 수익을 거두자 농민과 노동자 등 많은 사람들은 근본위제가 부유한 금융가들과 동부 엘리트에게 유리하다고 여긴다. 은본위제를 지지한 브라이언이 1896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지만 근본위제를 원하는 기업가와 은행가의 지원을 받은 공화당의 맥킨리에게 패한다. 마커스 알론조 한나의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승리한 맥킨리는 상원의원 존 셔먼을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에 한나를 앉힌다. 사업가이자 공화당의 마쿠 실세인 한나는 프랭크 바움의 오지의 마법사에서 에머랄드 궁전에 사는 마법사이다. 경기가 호전되면서 1900년 근본위제 법안이 채택되자 은을 둘러싼 논쟁은 종결된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맥킨리는 1901년 9월 6일 무정부주의자 레온 F. 조얼 고지의 권총 두 발에 쓰러진다.